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스토리 이봉수입니다. 배우는 것이 끝이 없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그것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시니어로서 가진 여러 가지 용기가 필요했지만은 이렇게 투마로, 세컨드 투마로에도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정년퇴직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석사도 박사도 이 정년퇴직을 하면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들도 취미생활로 하든 기타를 배운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게 좋은데 저는 대학원보다가 그 다음 단계가 평생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2년을 수료하고 제주 오름에서 숨찬 오름 힘들게 창업을 시작을 했고 오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의 벅찬 오름을 저와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60세 정년퇴직을 하고 서울에서 아주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제주에 있는 렌트카 하는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렌트카 무료로 빌려주고 숙소 제공해 줄 테니까 한 달 살기가 유행이니까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출장을 10일, 15일까지는 다녀왔지만 한 달 출장은 처음이었고 설렜습니다.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주 흔쾌하게 다녀오라고 해서 속으로 요즘 사이가 좀 나빠졌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제가 제주에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에 제주 구경을 하다가 한 지인으로부터 제주의 용눈이 오름과 그 비자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했더니 용눈이 오름과 비자림을 가보고 와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용눈이 오름을 갔는데요. 여러분도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용이 누워있는 멋진 아름다운 영상 그리고 그 모습은 용의 자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름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3번의 분화구가 폭발을 하면서 그 경사도가 정말 아름다움에 제가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자림은요 지금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제주에서 600년에서 800년 된 비자나무가 2,50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따라서 걷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멋진 비자림을 내가 그냥 왔다니 해서 그 다음날 다시 비자림을 가서 맨발로 2바퀴를 돌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러면서 제가 이 한 달 살기가 저의 저의 노후 인생이 바뀌는 장소도 바뀌고 일도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는 예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주에 다녀온 후에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다니면서 그동안 못 보았던 오름도 다니고 곶자왈도 다니고 계곡도 다니고 치유의 숲도 다니고 많은 것을 다니다 보니까 제주에 점점 더 정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했는데 1년 살기를 못하겠느냐 해서 와이프한테 다시 교섭을 하고 와이프한테 1년 살기를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는 연세제도가 있는데 내가 300만 원짜리 귤밭에 있는 농가를 봐놨는데 한 달 따지면 25만 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제주 연세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 2회 한 번씩 가면 일주일씩 제주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육지에 없는 화산섬의 특징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경관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1년간 다니면서 정말 제주에 흠뻑 정이 들었고 그것은 바로 제주의 아름다움에 반했던 것입니다. 와이프한테는 비밀로 하고 어느 날 문득 제주에서 공항에서 집으로 갔다가 주민센터를 갔습니다. 도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40년간 서울 시민이었는데 이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했더니 등본을 떼봤더니 저 혼자 세대주였어요. 그럼 와이프는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서울에서 혼자 세대주는 아니고 그냥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제주 재미에 빠진 것이죠. 그 후에 와이프는 말하지 않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여러분도 가보셨는 제주 새벽시장 경매시장에 가서 새벽 갈치 한 박스를 샀습니다. 싸게 사서 제가 일주일 동안에 갈치구이를 구워 먹고 졸여 먹고 정말 호텔에서 파는 13미짜리 굵은 갈치를 제가 마음껏 먹는 재미도 느꼈고요. 또 한편 신혼여행 앨범을 들고 가서 그동안 여러분도 가셨던 칼호텔, 서귀포의 허니문 하우스들도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사진 찍었던 돌화로방도 찾아보면서 추억들을 즐기고 제가 제주에 점점 빠져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귤밭에서 2,000평의 귤밭의 주인이 귤을 마음껏 따먹으라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제주 사람들은 귤을 사 먹지 않습니다. 다 얻어먹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자격을 얻어서 그 2,000평의 귤밭의 한 그루를 또 제 이름으로 요거 선생님 거다 해서 지정도 받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죠. 또 한편 제주의 도민 골프 요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에는 골프장이 30개가 있는데 지금은 난리가 나서 골프 비용이 많이 높아졌지만 당시에는 비행기도 5, 6만 원이면 왕복을 갈 수 있었고 도민 골프 요금은 카트비 포함해서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골프를 거의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증을 바꾸면서 골프도 도민 요금으로 내고 많은 무료 생활을 즐기면서 어떻게 특별자치도 보다가 제주자치도가 더 이렇게 혜택이 많은지 봤더니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JDC 면세점에서 술도 사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다 제주 도민들한테 가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구나, 도민이 되기를 정말 잘했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학원보다 다음 단계인 평생교육원에서 2년간 수료를 했습니다. 취미생활을 주로 하고 자격증을 배우는 곳이지만 저는 이미 생각한 바가 있었죠. 제주 해설사 교육과정, 문화탐방사 지도사 과정, 그 다음에 제주에 가면 사진을 많이 찍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진교실 3과목을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3과목을 듣느라고 대학으로 출근을 했던 것이죠. 자, 그것은 제주 오름을 가기 위해서 야외 오름을 다니고 역사 유적지를 다니면서 역사 이야기를 듣는 탐방을 하고 또 경치 좋은 곳에 사진을 찍는 주로 야외 활동이었고요. 그 야외 활동은 교육 동기생들과 함께 번개팅도 하고 점심도 먹고 제 나름 제주에 적응을 잘하는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주 도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탐나 총간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아는 척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삼별초가 있었는데 제주로 갔는 이야기, 그 다음에 삼별초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여몽 연합군이 가서 격퇴를 했던 이야기, 또 몽골인들이 제주에 말을 풀어놓고 100년 동안 지배했던 이야기, 마지막에 최영 장군이 제주도에 와서 그 몽골을 잔당을 소탕한 이야기를 도민들한테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왜 그걸 모르냐 라고 했지만 저도 40년 서울 생활에 경복궁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선릉 옆에서 제가 직장생활을 10년을 했지만 선릉 얘기를 하라 그러면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걸 생각하고 제주도민들도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르는구나, 저는 제주도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맑은 날은 야외 다니고,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은 도서관에를 갑니다. 한라도서관, 탐나도서관,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고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제주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8년 3개월 동안에 제주에 유배 생활을 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했는지, 어떻게 세안도를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사생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소개를 드리는 제목으로 치면은 제주 유배인과 여인들,
이런 책들이 제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이 사적인 이면적 역사 이면적인 얘기를 가지고 친구들을 제주에 놀러 오면 얘기를 해줬더니 정말 재밌어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제주의 집맛인데 그동안 골프 치고 해 먹고 제주 구경 잘했다 하는 10번도 넘게 왔는 제주는 진짜 제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30년을 무난하게 했습니다. 삼성생명에 입사하고 삼성카드에서 20여 년을 다니고요. IMF도 겪고 마지막에 카드 대란이 저의 운명을 좀 바꿔줬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2002년도에 각 카드 회사가 공격적인 경쟁으로 길거리에서 선물을 주고 카드를 모집하고 지하철역에서 큰 인형도 주면서 카드를 모집하는 과당 경쟁이 심해서 결국은 카드 회사가 부실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실 채권을 인수하게 되고 결국 금감원을 통해서 6조 원의 대손 충당금을 쌓지 않으면 카드 회사를 해체하겠다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 다니던 삼성카드는 대주주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이었기 때문에 6조 원을 힘들었지만은 자본 충당으로 내어놨습니다. 아마 2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10조에서 15조는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LG카드는 그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 대주주가 결국은 금융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LG증권이 다른 증권으로 넘어가고 LG카드는 산업은행으로 넘어가서 이제 회생 절차를 밟게 된 것이죠. 저희한테 그때 운 좋게 LG카드 임원으로 스카웃이 저희가 들어와서 제가 기왕 삼성카드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LG카드 가서 임원 한번 해보자고 제가 갔었는데 다행히 제가 4년을 잘 버티고 카드 회사도 회생이 되고 그 LG카드가 신한그룹에서 인수해서 신한카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신한카드는 이제 저를 내보내게 되었고 제가 그때 4년 후에 나와서 여의도에 있는 나이스그룹이라는 회사, 기업 신용평가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나이스데이터라는 작은 회사의 대표를 4년간 하면서 직장 생활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에피소드지만 긴 직장 30년의 직장 생활에서 마지막 8년은 저희한테는 행운이었습니다. 기사가 있는 차를 배정을 받아서 제가 아파트 현관에 나오면 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그런 영광도 누렸고 물론 하루만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또 나이스그룹에 가서 또 기사가 차를 문을 열어주는데 하루만 하고 안 했지만 제가 그래도 8년간 출퇴근을 기사 있는 차에서 정말 멋지게 했던 것도 아주 제 추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백수가 되었죠. 60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30년 일했는 보상을 받고자 열심히 놀고 열심히 하다가 친구들과 만나면은 이 백수가 가로서 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수첩을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나 약속 이만큼 있어. 빽빽하게 적었어. 저도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자랑을 안 해도 점심저녁 약속은 꽉꽉 차 있었는데 백수가 되니까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은 무조건 밥 먹자고 얘기하고 없으면은 제가 전화해서 밥 먹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수첩을 일주일 동안 빽빽하게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백수가 바쁘다는 것은 다 뻥이라는 거예요. 백수의 약속은 안 지켜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약속보다 더 좋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은 전화해서 야 오늘 갑자기 약속 생겼는데 나 거기 못 갈 것 같아 라고 거짓말하고 골프 치러 가고 와이프가 어디 동행하자고 동행으로 어디 가서만 좋겠다 하면은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큰일 났어 나 중요한 약속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라고 하고 그 약속을 없는 게 백수의 약속입니다. 기업에서는 그렇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수의 빽빽한 약속은 사람 만나고 밥 먹고 수다 떠는 거 그렇지만은 굉장히 바쁘다고 과로사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30년 동안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수백 장, 1000장의 명함을 주고받고 했을 텐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줄 명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명함을 받으면은 죄송합니다, 명함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다가요, 친구들하고 없으면 명함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제가 만든 명함이 아시아평화연구소장, 친구는 부소장, 가족행복추진위원장, 친구는 부위원장. 예, 그 명함을 줬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면서 퇴직했는 거 다 알고 명함 줬더니 다 웃고, 그래도 명함을 주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백수 생활을 저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퇴직을 했더니 이제 선배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많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따르던 선배 한 분이 정말 저를 정식으로 초대를 해서 밥을 사주길래 제가 선배한테 질문을 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백수 생활을 보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나를 따라오면 된다. 내가 5년 전에 백수 생활에서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 그걸 가르쳐 주겠다. 하기야 이분이 제가 과장 될 때 지도를 해주고 부장 될 때 지도를 해주고 임원이 될 때 가르쳐 준 분이니까 회사에서도 그만큼 따랐으니 백수 때도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 선배님은 따라가겠습니다. 결국은 매일 놀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백두산도 가보고 울릉도 독도도 가보고 한라산도 여러 번 가고 동남아도 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백수가 가로수 하듯이 열심히 놀았습니다. 하루는 와이프가 이제 당신도 그만뒀으니 나하고 같이 놀자는 겁니다. 와이프는 마트 따라가고 병원 따라가고 드라마 볼 때 손잡고 보고 드라마 이야기 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고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를 따라서 열심히 놀고 와이프와 같이 열심히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이프 제의 중에 하나가 당신 30년 직장 생활에 내가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지 아냐? 뭐 했는데? 제가 물었더니요, 30년을 200일 출근을 했다고 치면은 와이셔츠를 6,000장 달아줬답니다. 바지도 많이 달아줬겠죠. 제가 그 말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 열심히 하라고 매일 와이셔츠를 달아줬는데 내가 선배하고 놀 거냐 와이프하고 놀 거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저는 3년간 백수 생활을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은 길다고 했는데요, 저는 자식이 2명 남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애를 일찍 해서 30세 전에 결혼을 하고 지금은 4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큰애는 초등학교 5학년 사춘기라고 해서 잘 올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배한테 어느 날 이 바쁜 백수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기의 5년 선배도 아직도 이러고 산다. 너도 별 수 있겠느냐? 취업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써주지를 않고 특별한 재주도 없지 않느냐? 또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있는 돈을 사기당할 염려가 더 있고 실패를 하면은 그 돈을 회수할 방법도 없는데 그럼 창업을 할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아껴 쓰고 전략에 쓰고 돈이 없으면은 집을 줄여서 살면 되지. 취직일랑 창업일랑 할 생각을 말아라. 뭐 이때까지 믿었던 선배니까 또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선배도 벗어나고 싶고 와이프도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귤밭 연세가 3년 차로 접어들 때 나는 제주도에 갈 곳이 있다 해서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을 사들고 제주로 떠났습니다. 문화유배를 시작을 한 것이죠. 이때부터 정식으로 제주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길이 있으면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제가 창업의 꿈을 꾸고 제주도에 와서 살피다가 제주국제대학교 창업 해커톤 대회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1박 2일 코스로 젊은 30, 40대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제 의견도 개진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했더니 운 좋게 총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학교 보육기업 사무실 제공을 받았던 것이죠. 빈 사무실에 혼자 우두하니 제가 뭘 했겠습니까? 주변에서
첫 번째 할 일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비상금 100만 원을 털어서 100만 원 자본금으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제가 가짜 명함을 치우고 진짜 더 제주 스토리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제주 스토리를 했지만 더 제주 스토리의 이 회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프라자 호텔, 더 현대, 이게 더 멋있다고 해서 더 제주 스토리로 이름을 짓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복지모를 담당하는 후배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품으로 제주에 힐링하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은데 니들이 판매를 해줄 수 있느냐? 복지몰 사이트에 대기업 친구들이 많이 지쳐 있는데 제주에 가면은 뻔한 틀에 박힌 술 먹고 골프 치고 드라이브하고 그게 끝이 아니냐. 그런데 오름에 가서 해설을 할 수 있고 오름에서 힐링을 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새로운 상품이 괜찮지 않겠느냐 했더니 이 후배가 좋습니다. 상품만 제대로 만들어 오면 복지몰 사이트 제일 1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소식을 가지고 다시 제주에 와서 오름 해설 동기생들과 함께 저는 이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정해졌고 팔아준다는 것도 있고 해설을 할 수 있는 해설사도 있고 이제는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죠. 첫 번째 그 고민을 하던 중에 한국관광공사 예비관광벤처에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봤더니 약 20페이지의 서류심사 자료를 통과해야 되고 PPT 면접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페이지를 적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죠. 40살 때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잘 적었지만 20년 동안에 결제만 하고 제가 충고만 했지 20년 동안에 소위 사업계획서를 적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정말 틀어박혀서 2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차 서류 합격을 했는데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차 PPT 면접이었습니다. PPT 자료는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딸에게 아빠가 여차하니 네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와이프를 동원해서 결혼한 딸 집에 손주 봐주고 저는 딸하고 PPT 작업하고 해서 2차 자료도 제출을 하고 대면 면접하는 날 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갔더니 한 7, 8명의 심사위원들이 30, 40대 청년들이 중장년들이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10분 동안 저희 사업계획서 발표를 열심히 했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질문이 첫 번째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상품도 정하지 않았고 가격도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자는 진입 경로가 약한데 경쟁자가 나타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자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정말 이게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해서 공모전 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벤처의 초기 창업 패키지, 소위 초창패의 공지가 나서 같은 방법으로 1차 서류를 내서 합격을 하고 2차 PPT를 내서 합격을 해서 무려 7천만 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착각에 빠졌죠. 3개월, 4개월 사이에 1억을 번 겁니다. 백수가요. 물론 제 주머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해서 그런지 아이템이 괜찮은 건지 다른 사람이 못해서 그런 건지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에서 가까이 지내던 분들이 해설사를 채용을 하려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또 사업계획서를 쓰고
제주도청에 가서 PPT를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공신력이 따른 것 같아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교육동기생 2명과 함께 동쪽의 오름, 서쪽의 오름을 개발하고 그 오름에 대한 시나리오와 서비스와 상품과 모든 준비를 3월 30일 날 2020년 3월 30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서 출시를 하기 직전에 첫 손님은 코로나19였습니다. 저희는 대면 해설이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었고요. 급기야 대기업 복지몰 담당자도 회사에서 여행 금지령이 내리고 특히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타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상품을 다 내려버린 거죠. 이제는 판매처도 없고 대면도 못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타트업의 애환이 이렇구나. 이제 문제는 JSA라고요. 공동경비구역이 아니고요. 제주 스타트업 어소시에이션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해서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7, 8개월을 쉬면서 문제는 사무실은 무료로 받았으니까 비용이 나가지 않는데 직원 1명을 그동안에 채용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연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제가 통 크게 그래 아무리 코로나가 왔지만 1년이면 종식되겠지. 그래 이 친구 3천만 원 급여는 내가 수업료로 생각하고 돈을 벌러 왔지만 3천만 원은 지불할 수가 밖에 없다. 또 이 직원 1명도 일도 안 하고 월급 받기도 미안해서 위로해가면서 같이 있자고 했던 애환이었습니다. 자, 주변에서는 복지몰만 믿지 말고 어차피 제주도에는 고객들이 오고 있으니까 온라인 상품을 팔아라. 그래서 제가 홈쇼핑은 써봤지만 온라인 상품은 써본 적도 없어서 질문을 했더니 에어비앤비, 마일리얼 트립 이런 데다 상품을 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다니는 딸한테 백화점 마케팅 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빠를 사업을 하게 할까? 가족으로서 중지를 시켜야 될까? 가족회의는 저하고 와이프하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들은 밖에서 놀고 온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다행히 아빠의 열정이 보이고 공모전에서 당선된 거 보면은 사업이 괜찮은 것 같으니 밀어주자 해서 가족 성금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후에 딸은 특별 휴가를 내서 제주에 내려와서 직원인 양 에어비앤비, 네이버, 마일리얼 트립에 연락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 기획팀을 통해 가지고 인스타 블로그 제가 듣지도 못하던 인스타를 만들어주고 해서 사업 기반의 온라인 영업 정상화 기반을 만들어 줬습니다. 문제는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예약을 많이 잡았는데 음식점 재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갑자기 손님이 다 취소를 하면 그 음식점 재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손님은 많이 왔는데 음식 준비를 안 했다. 제가 그 딜레마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고객이 얼마나 많이 올지 예측이 불가능했고 그걸 해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슨트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해설 상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감동적이어야 되고 유익해야 되고 또 고객에게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약 2개월 동안의 양성 과정을 거치는 코스를 만들어 뒀는데 갑자기 온라인 한다고 양성을 할 수도 없고 또 양성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하나? 정말 오면 어떡하냐? 안 오면 어떡하냐? 결국은 선택한 것은 먼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과감하게 받아서 도슨트 3명을 채용하고 2개월간 양성교육을 하고 정규직화를 하고 이제 고객이 오도록 기다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이상 제가 경과하고 제 사업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스토리는 5개 오름에서 제주의 자연, 설화, 역사, 경제 이야기를 제주 인문학의 스토리텔링으로서 제주 오름의 전문 관광 기업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객에 대한 기준으로서는 재미있는 고객 눈높이의 재미와 배려 있는 감동, 유익한 스토리의 해설, 그리고 부드러운 연기력,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의한 즐거움과 안정성을 주면서 고객들한테 4.98에 지금 현재 별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바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바일 오름 해설 앱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한국관광공사의 앱 바우처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새별오름, 저지오름, 다랑시오름, 3개 오름의 도슨트 앱을 만들어서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한국출판진흥원과 테크노파크에 선정이 되어서 5개 국어 서비스와 글로벌 서비스를 강화하라고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주 오름에서 MZ세대들이 게임을 즐기고 또 녹음된 스토리도 학생용, 가족용에 따라서 음성을 다양하게 만들고 또 육지에서도 제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작업을 하고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얘기했듯이 이분 책 보다가 재미있게 만들자가 제가 바라는 방향입니다. 메타버스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검은오름과 다랑시 오름을 제주영상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가상공간에서 오름을 방문하지 않아도 5개 국어로서 미국에서도 제주 오름을 방문할 수 있고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도 제주 오름을 생태도 보존하고 생태 관광에 활성화 있는 부분도 제가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도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나 경주에서 하고 있는 해설사들이 다 무료 해설사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보셨던 바르셀로나 가우디 투어, 루브르 박물관의 투어가 다 유료입니다. 우리도 유료 해설사를 전주와 경주에 확장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에서도 북한산을 수없이 다녀도 북한산이 뭔지도 모르고 다니고 땀만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앱에다가 넣는다면은 전국에 3,000여 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다 자원봉사 무료로 돈은 받습니다. 지자체로부터. 그러나 고객들한테 돈을 받는 유료 해설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포부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고객과 어른들 고객한테 제가 해설하는 모습이고요. 해설을 잘했다고 어린이 엄마들이 사진 찍자 그래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창업이라는 게 어렵지만 제가 이 나이에 콘텐츠도 배우고 디지털도 배우고 메타버스도 배우고 서두에 말씀드린 배움의 끝이 없다는 것을 제가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